역사는 드라마 CNTV.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규제,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일중입니다. 손자는 예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패배하지 않도록 준비를 다하고 나서 적에게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용기만으론 전장에서 승기를 거머쥘 수 없다는 얘기겠죠. 반드시 이길 조건을 갖춘 뒤에 전장에 나서야 됩니다. 지지 않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건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관심 종목이 있다면 철저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 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 병법 그 6번째 장을 열어봅니다. 올 상반기 수출액에서 2차 전지와 가전을 앞지른 품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선박 다음으로 수출 증가율이 높은 이것! 향기로운 바람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뷰티,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 K 열풍의 파도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뷰티 시장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화장품 판매 업체가 무려 3만 개를 훌쩍 넘는다고 그래요. 뭐 3만 개나요? 예.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3만 개가 넘는 K-뷰티 군단의 위력 벌써 수출액에서 드러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48억 1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6조 6,500억 원입니다. 우와 네. 아니 특히나 이 수출액에서 2차 전지 그리고 가전을 앞섰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추세라면 이제 올해 전체 수출액은 13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전망이 굉장히 밝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소 브랜드 그리고 신진 브랜드와 우리가 흔히 ODM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있고요. 예전엔 중국에 편중돼 있었는데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하풀이된 CJ 올리브영 등이 어우러져서 강력한 K-뷰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래도 현아 씨는 네 어떤 제품 쓰세요? 많은 분들이 저 피부 보고 그 비싼 화장품 바르고 막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국산 제품 중저가 라인이 제 피부에 그렇게 잘 맞더라. 촉촉해. 그래서 야 우리나라 화장품 정말 품질력 좋다. 제 피부가 보장합니다. 현아 씨가 이렇게 보장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 K-뷰티 최고의 경쟁력이 과연 뭘까요? 제품력이 너무 좋아요. 아, 현아 씨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실제로도 경쟁력이 제품력이다. 제 친구들 글로벌한 친구들이 다 그 얘기해요. 외국에 놀러 올 때 한국 화장품 사와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외국에 놀러 올 때. 그들 입장에서 네. 한국으로 여행 왔을 때 한국 화장품을 사서 가라? 아니 외국 친구들이 너 외국에 놀러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아, 너 혹시라도 우리나라 놀러 올 일 있으면 한국 화장품 그 얘기였던 거야. 그래 내 얘기 다시 할게 캐나사 한국 화장품 테스 쓰고 있네 이러면서 막 사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사가고 저나 이런 친구들도 프리스 한국 코리안 코스메틱 외국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끼리도 언어 소통이 안 되네. 여러분 잘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결론은 우리나라 제 화장품이
왔다다. 야, 왔다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왔다 오랜만이네요. 짱이야. 예. 예. 아, 제품력으로 인정받는군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어요. 네. 뭐요? 아까 말씀하신 ODM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라서 납품까지도 물류까지도 같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좋겠죠. 네. 전달력도 굉장히 좋게 빠르겠죠. 그리고 본인이 제조하고 개발하고 납품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단축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통업계에서 K뷰티의 최고 경쟁을 꼽는 거는 빠른 혁신이에요. 아하. 시장이 필요로 한다. 나 이거 필요로 해 하면은 그거를 가장 빠르게 또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게 바로 K뷰티의 장점인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 KBT 최고의 경쟁력으로 뽑히는 이 빠른 혁신. 네. 예. 요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있다면서요? 최근에 3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흑인 크리에이터 분이 계세요. 네. 그분 달씨라는 분인데 오. 그분이 한국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어두운 색이라는 제목으로 쇼츠 동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흑인분이다 보니까 피부색에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를 했더니 쿠션 회사에서 바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제작해서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화제 됐었어요. 저 이 제품도 알거든요. 아. 이 달씨가 자기 피부톤에 딱 맞춰서 이거 너무 만족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재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선보이다니 막 이런 칭찬글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쇼츠의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4천만 회 이상 나왔어요. 4천만 원이에요. 네. 이거 완전 그냥 공짜로 홍보한 거네. 그렇죠.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해당 쿠션 제품을 무려 30가지로 확장해서 시장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압존에서 뷰티 카테고리 안에서 판매 1위에 등극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K뷰티의 정말 발빠른 대응력, 정말 이제 칭찬할 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하는 K뷰티가 됐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또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명한 주식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가 K뷰티 필승 전략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먼저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볼까요? 저의 필승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후생가외입니다. 또 뭐야?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지난 시간에는 뭐 와신 상담 그래도 다 하시더니 이건 너무 어려운 거 그 같아. 생각이 모르겠어요. 예, 설명 한번 네. 해볼까요? 후생가외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세대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화장품 업계의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의미에서 후생가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화장품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2세대 기업들을 주목하자. 자, 이게 봐봐. 우리 K-팝도 1세대부터 현재 지금 4세대까지도 왔어요. 아, 그렇죠. 근데 K-뷰티도 지금 1세대를 지나서 지금 2세대로 넘어가고 있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에는 K뷰티가 중국 시장 중심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2세대 K뷰티는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으로 영토를 급속히 확장 중이고요. 특히 2세대 K뷰티 열풍은 수많은 중소 신진 브랜드가 주도하는 중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던 아펠 퍼시픽 그리고 L 생활 건강 등이 1세대 화장품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의 다각화에서 2세대 기업들이 치고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의 다각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최근 3년간의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중국 쪽은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미국, 일본 쪽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프랑스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로벌한 친구들이 네. 다 증명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화장품 하면은 사실 유럽 제품, 특히 뭐 프랑스 제품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 화장품 선물해주면 제일 좋아요. 맞다요. 사실 프랑스 제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프랑스 제품 진짜 좋아요. 네. 수준도 굉장히 계시는구나.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 너무 비싸요. 아, 비싸. 너무 네. 비싸. 그러니까 너무 프리미엄을 강조한다. 아, 그렇다고 해서 K뷰티가 좋지 않냐? 아니거든요. 그게 버금가게 좋고 어떤 제품은 또 그 이상만큼 좋은데 훨씬 순해요. 가격은 어때요? 훨씬 저렴하죠.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의 실적도 매분기 최대치를 경신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최근 성장 배경에는 코맥스, 한콜마,
등과 같이 자체 브랜드는 없지만 뛰어난 개발 능력과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의 TSMC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조금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TSMC는 네. 우리가 주문한 대로 생산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는 주문자가 나 이대로 생산해줘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생산해줘 이것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개발까지 겸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 콜렉스 한 콜마가 자체 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네. 얘기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사들의 차트 한번 볼까요? 코텍스 일봉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콜렉스 지금 42,000원에서 지금 20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콜마의 차트도 보시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텍스만큼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쫙 이렇게 똥침 쫙 이렇게 네. 피리침 탁 이렇게 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차트인데 잠깐만요 차트 보고 가실게요. 이 낯선 차트에서 우리 홍 소장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표현인 거지? 네. 그냥 화장품 광고죠. 예전에. 그건 굉장히 고급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가 낯선 남자에게서 익숙한 네. 내 남자의 향기가 어떤 남자에게서 내 남자 향이 나. 어쩌자는 거야?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 향이 나. 그거야? 근데 요새는 뭐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홍 소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 차트 뭐예요? 이 차트는 이제 제가 화장품 세트에서 공략했던 종목의 차트예요. 예전에 한번 예. 짚어주신 차트군요. 예, K뷰티는 사실 예전부터 이러한 조짐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조금 유심히 봤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매입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600% 수익률을 지금 도달한 상황이에요. 뭐라고요? 600%. 이야, 그래요? 600%요? 예. 진짜 본인의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 처음 들어갈 때 저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그때 몰랐잖아요. 저때 내가 들어갔었어야 된다. 이 K뷰티가 좋다고 했을 때 나도 그 제품을 써야지도 물론 좋지만 제품을 쓰는 것 이상의 시장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웬회사에서 만든 거지 이걸 네. 봤었어야 했는데. 자, 그리고 또 이 K뷰티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최근에는 이제 압존이 네. 한 콜마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존이 화장품이라는 분야를 특정해서 행사를 연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큰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가 손을 잡은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압존의 K뷰티 매출 비중이 2021년 이후에 3년 동안 연평균 10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화장품 제조업체에 상당히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00%요? 100%요. 그러니까 연평균 2배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미친 같습니다. 성장력이네요. 네. 자, 이렇게 정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동법. 지금까지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 저희가 들어봤고요. 홍준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보기 전에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동법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주식병법 채널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뷰티풀하게 마지막 좀 장식해 주세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는 누가 봐도 좋아할 것 같은데 쏠쏠하게 재미 보고 있다고 지금 이 얘기를 좀 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 계속 하시면 이번에는 홍주원 전략가의 필승 전략 살펴볼까요? 저의 필승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돼지 원망입니다. 어려워요. 지난주가 뭘 원망한다는 거죠? 돼지 원망이란 큰 뜻을 품고 멀리 내다보자 그런 의미예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성장 중인 화장품도 좋지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다음 타자에도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골라봤어요.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K뷰티의 바람을 타고 주목받고 있는 미용기기에 주목해보자입니다. 이제 미용 기기까지도 한번 보자. 네. 아니 우리 이 주식 전문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많이 쓰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제품들이 있으면 주목해야 된다고. 네. 요즘 뭐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럼 헤어 드라이기도 미용. 이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제가 타고난 피부라고 생각하시는데 하고 나셨겠죠. 어머, 어떻게 바꾸셨어요? 아니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탄력적인
이런 피부를 가지려면 네네. 집에서 꾸준한 홈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뷰티 디바이스만 해도 뭐 있냐면 코피지 제거기, 그리고 털 레이저 제모기, 그리고 이 피부 근육 이렇게 운동시켜주는 거랑, 그다음 고주파 기기랑 레이저 기기, 그다음 갈바닉 해가지고 진짜 한 7개 갖고 있는 거예요. 피부과세요? 아니, 야매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는 이제 그 피부 관리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피부가 아니에요. 진짜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또 관리도 하시고 그 정도 제품들은 진짜 실제로 집에 네네. 댁 내에도 지금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살펴보면은 사실 화장품뿐만 아니라 K뷰티의 바람을 타고 미용기기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업체들의 해외 매출 성장성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2020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나 증가했습니다. 145%? 네. 와. 그리고 지난해 수출액도 전년 대비 약 30% 늘었다고.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제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용기기 해외 매출 성장성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 쪽은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 그렇죠. 미용기기는 규제가 적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용기기에는 또 소모품이 들어가죠. 카트리지. 네, 카트리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내기가 쉽죠. 추가 매출을 내기가 쉽고. 그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렇죠. 최근에 또 뭐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홈케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도 해요. 네, 맞습니다. 뷰티 시장에서 이 홈뷰티 디바이스가 주요 제품군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좀 살펴보자면 밖에 못 나가고 병원도 자주 못 가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관리를 받던 분들이 답답하시다 보니까 이런 홈뷰티 디바이스에 좀 집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판매 실제 많이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면서 그런 피부 관리의 수요가 좀 증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 화장품 이상의 효과와 편의성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규모가 확산되는 추세다. 근데 피부 관리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피부과에서 받는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그 사실 한 번 받는데 되게 비싸요. 막 몇십만 원씩 해요. 근데 효과가 얼추 비슷해. 집에서 하는 것. 네. 근데 그걸 집에서 내가 하면은 돈이 완전 이렇게 절약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홈뷰티 디바이스가 뷰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에서도요, 이 한국 미용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래요. 올해 CES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뷰티테크의 주인공으로 지금 한국이 급부상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테크가 결합된 어떤 미용기기의 수출 효자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K뷰티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용기기 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준비한 두 기업 모두 올해 상장된 신규 상장주라고요?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차트가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게 APR이라는 신규 상장주거든요. 오, 네네네. 이 기업은 이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좀 함께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제 총판 계약 후에 약 6개월 만에 약 30억 원의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상장하자마자 빠져요. 좀 많이 네. 빠졌네. 처음에 저 파란색 장고 네. 보이셨어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어때요?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 오, 네, 상장하자마자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네, 그쵸. 제가 좀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가 사람을 다 망쳐놨어요. 코로나가 사람 다 망쳐놨다고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주식을 대하는 마음도 망쳐놨어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코로나 때 대상승 시장 났지 않습니까? 그쵸, 그 뜨거웠잖아. 아무거나 사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악재장을 만나니까 대응이 안 되고 많은 돈들을 잃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신규 상장주 사기만 하면 계속 올랐어요. 나사입니다, 뭐가. 무조건 그래서 사라, 청약해라 그래서 이거였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사면 대박이다라는 인식이 지금도 지배적이죠. 네, 아직도. 그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이런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첫 상장일의 매매는 조금 조심하자. 네. 그러면 홍 소장님은 신규 상장주는 청약을 바로 지금 공략하기보다 조금 지나서 공략하는 게 낫다라는 예를 들어서 청약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보통은 청약가 기준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내가 청약을 못했어. 네. 그럼 아까워서 어때요? 신규 상장 첫날에 내가 따상을 노리고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네. 내가 청약도 못했으니까. 네. 그게 패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서 대표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신규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이 어떨 때 내놔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장 빛나 보일 때,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많을 때 내놓는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그때가 제일 비싼 겁니다. 그쵸. 현실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생존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격을 받다가 좀 싸게 사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냐의 그 판단의 몫은 투자자의 몫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장성이 좋은 만큼 우리 미용기기 기업의 사모펀드들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사모펀드들이 미용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2022년도부터 미용기기 기업들이 따라 인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네. 자, 그렇군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K 미용기기 섹터에 대한 홍주원 전략가의 필승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방법, 세계로 영토를 넓히는 K뷰티 필승 전략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미용기기 화장품 얘기하면서 덩달아진 오늘 뷰티풀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 네, 뷰티풀하게 마지막 좀 장식해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전략주는 올해 상반기에만 60개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 ODM 기업입니다. 잠깐만, 상반기에 60개 지금 고객사를 이미 확보했다고요? 네, ODM 기업에게는 신규 고객사 유치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은 목표를 올 연말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는 정말 대단한 입지를 넓혀가고 있고요.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힌트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홍주원 전략가의 전략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전략주는 최근 미국 FDA에서 고주파 미용기기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미국 FDA라고요? 네. 그럼 미국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겠네요? 네, 이제 시장이 개척이 됐으니까 팔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북미 시장으로서의 확산이 기대되는 기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리프팅 기기를 포함해서 3개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유럽, 브라질, 페루, 베트남 등에서 주력 제품들이 연달아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수출 규모 확대와 실적 상승이 같이 동반되는 기업입니다. 이거 회사 이름 몇 자예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니까 네, 이 이니셜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몇 자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몇 자요, 몇 자? 네,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들어보셨죠? 이 전략주 우리 곽희나 씨처럼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병법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주식병법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주식병법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시면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요 주식병법 유튜브도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7번째 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AI 시대 개미들이 주목해야 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률을 작년 5월에 비해서 3배. 그때가 몇 년도던가요? 무려 1452% 이상 10배가 나왔었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요. 네, 3대가 덕을 지어도 자, 진짜가 남아있죠? 반도체 소부장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뭐야 지금 타이밍이 이제 소재 부품에 좀 약간 주목할 시기네요? 치기 전이니까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죠. 완전 뻥치기다. 진짜 그냥 진짜 길라잡이가 되는 거네요.